퇴직 이후 선아의 하루는 늘 비슷하게 흘렀습니다. 새벽에 눈을 뜨면 눅눅한 정막이 방 안을 먼저 채웠고 남편의 방에 걸려있던 오래된 셔츠만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 셔츠에 붙어있던 옅은 세제 냄새는 이제 거의 사라졌지만 선아는 아침마다 그 냄새를 찾으려는 듯 코끝을 한번 스쳤습니다. 하지만 아무 냄새도 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하면 그제야 현실을 다시 받아들이듯 고개를 떨구었어요. 그녀는 오늘도 구직 사이트에서 본 면접 시간에 맞춰 얇은 코트를 걸쳤습니다. 코트의 안감은 이미 해져 있었고 단추 하나는 쓰러져 나갈 듯 흔들리고 있었죠. 거울 앞에 서서 단추를 살펴보던 그녀는 어깨를 한번 토닥이며 스스로에게 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만 버티면 돼, 오늘만. 누구에게 들려주기 위한 말도 스스로를 다독이는 말도 아니었어요. 다만 소리내면 마음이 덜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길을 걸으며 그녀는 가방 속 서류 파일을 꽉 잡았습니다. 종이 모서리가 손끝을 눌러 아릿하게 아팠지만 그 정도 고통은 오히려 정신을 붙잡아주는 듯 했어요. 버스 정류장에 다다랐을 때 그녀는 잔액 부족 알림의 순간 멈춰 섰습니다. 며칠 전부터 충전을 미뤄온 결과였죠. 그녀는 주머니를 뒤져봤지만 쓸만한 동전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버스카드는 갑자기 삑하고 승인되었고 선아는 의아한 표정으로 주변을 돌아보았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향해 시선을 주지 않았고 버스 기사도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죠. 선아는 그저 착오인 줄 알고 서둘러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요. 면접 장소는 회색 벽과 차가운 의자가 늘어선 작은 대기실이었습니다. 선아가 들어서는 순간 의자 한쪽에 앉아있던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표정은 놀람과 멈춤이 뒤섞여 있었고 마치 시간이 잠시 흘러가지 않는 듯한 침묵이 대기실을 감쌌어요. 그 남자 윤재는 숨을 가다듬으려 했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떨림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오래전 겨울 새벽 살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서 건네받았던 따뜻한 커피를 떠올렸습니다. 그때의 그녀, 두 손이 얼어붙어 있던 청년에게 조심스레 종이컵을 내밀던 그 얼굴이 눈앞에 선아와 겹쳐지기 시작했죠. 선아는 그의 시선이 자신에게 유난히 오래 머무는 걸 느끼며 불편한 눈빛을 보였습니다. 자신이 초라해 보였나, 이상하게 보였나, 그런 생각들이 짧은 순간에 머릿속을 휘감았어요. 그녀는 가방을 더 꽉 끌어안으며 시선을 바닥으로 떨구었습니다. 그때 윤재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다가가진 않았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다가가고 싶었지만 선아가 경계하고 있다는 걸 단번에 알아챘어요. 그래서 대신 창가 쪽으로 천천히 몸을 옮겼습니다. 그러나 움직이는 내내 그의 시선은 선아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면접관이 나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김선아 씨 들어오세요. 선아는 가방을 들고 일어나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기 전 그녀는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남자는 여전히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선아가 눈을 돌리자 그는 황급히 시선을 떼며 자연스러운 척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면접을 마치고 나오는 길, 선아는 다리에 힘이 풀릴 정도로 지쳐 있었습니다. 면접관의 차가운 질문, 나이를 묻는 불편한 시선, 그리고 마지막에 들은 합격 여부는 추후 연락드리겠습니다라는 공허한 말. 그 말은 그녀에게 사실상 탈락을 의미했어요. 밖으로 나오자 햇빛이 있었지만 몸이 더 움츠러들 뿐 따뜻함은 없었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시야 바깥에서 그녀를 따라오듯 걷고 있었어요. 발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일정한 간격을 유지했고 둔탁한 구두 소리가 잔잔히 들렸습니다. 선아는 뒤를 돌아보려다 멈추었습니다. 괜히 쓸데없는 기대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윤재는 그 거리를 정확히 유지하며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혹시 넘어지진 않을까? 혹시 울지는 않을까? 혹시 지금 바로 무너져 버릴까?
그는 20년 전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그녀가 벼랑 끝에서 위태롭게 버티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선아가 횡단보도 앞에 멈춰 서자 윤재도 몇 발자국 뒤에서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그녀는 바람이 불어 코트를 끌어올리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고 차들이 소리를 내며 스쳐가는데 이상하게도 윤재의 존재만이 선아의 주변 공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선아는 그 낯선 온기가 마음 한쪽을 건드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지 아직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자 고개를 살짝 흔들고 길을 건넜습니다. 윤재는 그 뒤를 조용히 아주 천천히 따라 걸었습니다. 그날 대기실에서 멈춰버렸던 그의 심장은 아직도 다시 뛰는 법을 배우고 있었어요. 면접장을 나온 선아는 건물 앞 작은 화단 옆에 서서 한동안 숨을 골랐습니다. 다리가 땅을 제대로 딛지 못하는 느낌이었어요. 퇴직 후 여러 번 면접을 봤지만 오늘처럼 몸이 무거운 날은 드물었습니다. 대기실에서 마주쳤던 남자의 낯선 시선도 자꾸 떠올라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괜히 헛수고한 건 아닐까? 그녀는 혼잣말처럼 입안을 움직였지만 소리는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방 끈이 어깨를 깊게 파고들었고 발목엔 다리가 붓고 있다는 불편함이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이 건물 앞에서 주저앉을 수는 없었어요. 주변엔 다른 지원자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서로 눈치를 보듯 서 있었고 그들 앞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발을 때려던 순간 뒤에서 누군가 조용히 다가와 지나가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짧은 비누 향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어요. 선아가 고개를 아주 조금 돌려보니 대기실에서 마주쳤던 그 남자가 건물 안으로 다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면접관이었나 직원이었나? 그녀는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되뇌며 그 눈빛이 그냥 자신이 예민해서 느낀 것일 뿐이라고 애써 넘기려 했습니다. 그러고는 길가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는 몇 블록 정도를 걸어가야 했습니다. 햇볕은 떠 있었지만 빌딩 사이로 부는 바람은 생각보다 차가웠습니다. 선아는 코트를 더 여며 잡으며 가방을 앞으로 조금 끌어당겼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다 각자의 속도로 바쁘게 걸어갔고 선아의 걸음은 그들보다 조금 더 느렸습니다. 길 위에서 신호를 기다릴 때 누군가 뒤에서 시선을 주고 있는 느낌이 다시 들었습니다. 선아는 무의식적으로 어깨를 한번 움찔했지만 확인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괜히 마주보면 상대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아서요. 신호가 바뀌고 횡단보도를 건너자 그 느낌은 또 조금 뒤에서 따라오는 것처럼 이어졌습니다. 차들의 소음에 섞여 규칙적인 구두 소리가 미세하게 들렸지만 그녀는 그냥 고개를 숙이고 발만 보며 걸었습니다. 한참을 걸어 도착한 정류장에서 선아는 버스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카드가 든 지갑 안쪽에는 생활비를 빼고 남은 1,000원짜리 몇 장이 얇게 붙어 있었지만 손은 거기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카드를 믿기로 했습니다. 버스가 도착하고 사람들이 한 줄로 타기 시작했습니다. 선아 차례가 되었고 단말기 위에 카드를 가져다 댄 순간 기계에서 짧은 경고음이 났습니다. B-, 잔액 부족이라는 안내 문구가 뜨자 선아의 등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뒤에서 사람들이 미묘하게 발을 동동 구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그녀는 허둥지둥 지갑을 뒤졌습니다. 구겨진 영수증들 사이로 겨우 동전 몇 개가 손에 잡혔지만 운임에 모자라는 금액이었어요. 한 손으론 가방을, 다른 손으론 동전을 쥔 채 당황한 눈빛으로 버스 기사와 단말기 사이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선아 뒤쪽에서 누군가의 손이 슬며시 뻗어와 자신의 카드가 아닌 다른 카드를 단말기에 가져다 댔습니다. 삑! 이번에는 정상 승인 소리가 났습니다. 버스 기사는 별다른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사람을 재촉했습니다. 선아는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누가 도와준 것인지, 지금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뒤를 돌아보려 했지만 뒤쪽에서 서 있던 사람들은 이미 각자 자리를 찾아가고 있었고 방금 카드를 댄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어서 들어가세요. 뒤에 사람들 기다려요. 기사의 말에 선아는 작게 고개를 숙이고 서둘러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사람이 덜 있는 뒷자리 쪽으로 가서 창가에 앉으니 그제야 심장이 요동치는 게 느껴졌습니다. 손바닥에는 아직 동전 몇 개가 남아 있었고 그 동전이 왜 이리도 무겁게 느껴지는지 알 수 없었어요. 누구였지? 그냥 친절한 사람인가?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친절이 고맙기보다는 이상하게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지금 자신의 초라한 형편이 누군가에게 포착되어 버린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버스는 도로 위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차창에는 건물들이 늘어섰다가 사라지길 반복했고 그 사이로 선아의 얼굴이 어렴풋이 비쳤습니다. 그녀는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언젠가부터 눈가 주름만 먼저 보이게 되었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그 시각 버스 뒤편에서 서서 손잡이를 잡고 있던 한 남자도 같은 풍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윤재였습니다. 그는 사람들 틈에 섞여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려 했습니다. 조금 전 단말기 앞에서 동전으로 허둥대던 그녀의 손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녀가 부담스러워할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아직은 아니에요. 그는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리며 손에 쥔 카드를 조심스럽게 다시 지갑에 넣었습니다. 오랫동안 상상했던 재회의 순간은 이렇게 어색하고 불완전한 모습이었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혹시 기억나십니까? 라고 말하는 장면을 수차례 머릿속에서 그려왔지만 현실에서 그의 입술은 그 어떤 말도 내뱉지 못했습니다. 버스가 큰 교차로를 지나갈 때 선아의 옆모습이 창밖 풍경과 함께 윤재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눈은 피곤했지만 여전히 주변을 살피는 섬세함이 남아 있었어요. 코트 소매를 조금씩 끌어내리는 작은 습관도 그가 기억하는 그때의 모습과 닮아 있었습니다. 정말 맞네요. 그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듣지 못했어요. 버스가 다음 정류장에서 섰을 때 선아는 벨을 누르고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발밑이 약간 흔들렸지만 손잡이를 잡고 균형을 잡으며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걸음에는 여전히 버텨야 한다는 의지가 스며 있었지만 어딘가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윤재도 같은 정류장에서 내렸습니다. 다만 그녀보다 한 박자 늦게 움직여 거리를 유지한 채 뒤로 떨어졌습니다. 정류장에 내려 선아는 먼저 주변의 상가 간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잠시 머뭇거리는 모습이었어요. 그녀는 손에 쥐고 있던 동전을 주머니 깊숙이 밀어넣고 작은 편의점 쪽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편의점 앞 진열장에 적힌 10일 행사 문구가 눈에 들어왔지만 선아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윤재는 길 건너편으로 살짝 비켜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아까 버스에서라고 말을 건네고 싶었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이미 삶의 무게가 잔뜩 앉아 있었어요. 그 무게 사이에 자신이 갑자기 끼어들어 또 다른 부담이 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저 안 넘어지게만. 그는 자신에게 그렇게 말하며 선아가 향하는 방향을 조용히 따라 걸었습니다. 조금 더 걸어가자 오래된 골목이 나타났습니다. 벽에는 벗겨진 포스터와 오래된 전단지가 붙어 있었고 가게 문은 아직 열리지 않은 곳이 많았습니다. 그 길 끝에 반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보였습니다. 선아는 그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윤재는 골목 입구에서 더 이상 걸음을 옮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골목 모퉁이 기둥에 기대어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혼자 버티고 있었네요. 그때처럼. 그의 속마음은 오래전 다리 밑에서 떨던 자신과 지금 계단을 내려가는 그녀를 겹쳐보았습니다. 그날 그녀가 건넸던 커피 한 잔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온기였는지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버스 단말기 앞에서 그녀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작은 카드 한 번의 태깅이었지만 그에게는 20년 전 얻은 빚을 조금이라도 갚는 첫걸음처럼 느껴졌습니다. 선아는 반지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골목에 작게 울려 퍼졌습니다. 윤재는 그 소리를 끝까지 들은 뒤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도시에 수없이 많은 사람과 집이 있지만 지금 그의 시야에는 그 문 하나만이 또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손목 시계를 한번 확인한 후 깊은 숨을 내쉬며 골목을 등졌습니다. 바로 찾아가 인사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건 그의 오랜 상상 속에서나 가능한 장면일 뿐 지금 그녀의 현실은 너무도 거칠고 날카로웠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그녀는 아직 이 도시 어딘가에서 혼자 버티고 있었고 그가 찾던 사람은 정말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만으로도 윤재의 가슴은 오랜만에 뜨겁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아침 선아는 구겨진 수첩을 펼쳐 작은 글씨로 적힌 약속 장소와 시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동사무소 구직 상담 창구에서 소개받은 취업 연계 설명회였어요. 참가만 해도 도움이 될 거예요. 라는 직원의 말이 머릿속에 남아 있었지만 그녀는 그 말이 얼마나 현실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집안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보다는 낫겠지 하는 마음으로 코트를 여며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골목을 나서자 차들이 이미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출근길인지 빠른 걸음으로 보도 위를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그 사이에서 선아의 걸음은 조금 느리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손에는 오래된 가죽 가방이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낡은 이력서와 자격증 사본 몇 장이 차곡차곡 들어 있었습니다. 설명회가 열리는 건물은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동네 복지센터와 비슷한 크기였고 입구 옆에는 A 사용지로 인쇄한 포스터가 대충 테이프로 붙어 있었습니다. 중장년 취업 연계 설명회라는 문구 아래 작은 글씨로 여러 기업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선아는 그 글씨들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올라 문을 열자 실내에는 이미 여러 사람이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선아와 비슷한 또래의 남녀였고 몇몇은 긴장한 듯 옷차림을 계속 만지작거렸습니다. 앞쪽에는 강의용 책상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에 프로젝터 화면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여기 출석 체크 한번 해주세요. 진행요원이 다가와 선아의 이름을 묻고 명단에 체크했습니다. 이름 석자를 말하는 순간 선아는 자신이 아직 누군가의 명단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완전히 지워지지 않은 느낌이었어요. 그녀는 뒤쪽 한 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의자는 조금 딱딱했지만 자리를 잡고 나니 숨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표정을 슬쩍 훑어보니 모두 비슷한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대와 불안, 체념과 희망이 뒤섞인 복잡한 눈빛이었죠. 잠시 후 앞에 서 있던 진행요원이 마이크를 들고 말했습니다. 곧 협력 기업 대표님이 오셔서 직접 회사 소개와 채용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실 거예요.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오늘 이후 개별 상담도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협력 기업 대표님이라는 말에 몇몇 사람들이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선아도 무심코 한 손으로 가방끈을 잡아당기며 허리를 조금 세웠습니다. 대표라는 사람은 어떤 얼굴일까? 나 같은 사람을 진짜 뽑을 생각이 있기는 할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린 건 그때였습니다. 뒤쪽 출입문이 조용히 열리며 검은색 코트를 입은 남자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옆에는 젊은 직원으로 보이는 여성이 한 명 따라붙어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앞으로 나오는 동안 진행요원은 마이크를 들어 소개했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께 직접 말씀해 주시겠다고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 내주신 분이에요. 사회적 기업 리턴 브릿지의 한윤재 대표님이십니다.
이름이 울려 퍼지는 순간 선아는 고개를 약간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박수 소리를 따라 두 손을 가볍게 맞부딪혔지만 마음까지 움직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앞쪽에 선 남자는 박수 소리와 상관없이 사람들 사이를 천천히 살피다가 어느 지점에서 시선을 멈추었습니다. 그 시선의 끝에는 뒤쪽에 조용히 앉아있던 선아가 있었습니다. 윤재의 심장은 그 자리에서 또 한 번 크게 내려앉았습니다. 면접장 대기실에서 본 그 얼굴이 이번에는 전혀 다른 공간에서 다시 나타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우연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느낌이 그의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재는 먼 거리에서도 그녀의 눈가주름, 입술을 다물고 있을 때의 습관, 손가락으로 가방끈을 말아주는 작은 행동까지 모두 예전 그대로라고 느꼈습니다. 대표님,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세요. 진행요원의 말에 윤재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받아들고 준비해온 인사말의 첫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나 입을 여는 순간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사업 계획이 아니라 눈앞에 앉아 있는 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사회적 기업 리턴 브릿지를 운영하고 있는 한윤재라고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또렷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떤 표정을 하고 있는지 의식하며 일부러 사람들 전체를 번갈아 보듯 시선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일정한 간격마다 시선은 결국 뒤쪽 구석에 앉은 선아에게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선아는 그 시선을 몇 번이나 느꼈습니다. 강의실 안에는 여러 사람의 숨소리와 의자 움직이는 소리가 섞여 있었지만 꾸준히 자신에게 꽂히는 듯한 낯선 시선은 무시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렇다고 정면으로 마주보기에는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녀는 시선을 노트에 떨어뜨린 채 볼펜 끝으로 종이를 쓱쓱 긁기만 했습니다. 윤재는 회사 소개를 하면서도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거리에서 다시 일어나고 싶은 분들, 인생을 새로 시작하고 싶은 분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는 그의 과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자신의 사정까지 길게 말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대신 실질적인 부분을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어느 부서에 사람이 필요한지, 어떤 업무를 맡게 되는지, 그리고 나이가 많아도 상관없는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풀어냈습니다. 설명회가 끝날 무렵 진행요원은 덧붙였습니다. 조금 뒤에 각 회사 담당자분들이랑 짧게 개별 상담 시간을 드릴 거예요. 부담 갖지 마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편하게 물어보세요.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커피를 마시러 나가거나 자리 옮길 준비를 하는 동안 선아는 잠시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정보들이 머릿속에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기업이라는 말, 누군가를 돕는 회사라는 설명. 그 말들이 현실에서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쉽게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때 그녀의 옆으로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아까 윤재 옆에 서 있던 직원이었습니다. 김선아님 맞으시죠? 선아는 놀란 표정으로 얼굴을 들었습니다. 예, 네, 맞는데요. 아까 접수 명단 보면서 이름 뵀어요. 대표님이 혹시 가능하면 잠깐 상담해 보시면 좋겠다고 하셔서요. 시간 괜찮으시면 이쪽으로 잠깐만 오실 수 있을까요? 대표가 자기 이름을 언급했다는 말에 선아는 순간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제가요? 왜요? 직원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면접도 보시고 오늘 설명회도 참석해 주셨잖아요. 그런 분들 위주로 먼저 한번 뵙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선아는 가슴 한쪽이 쿡 찔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어디서 어떻게 보였는지, 혹시 면접장에서 초라한 모습이 그대로 기억났을까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명분은 마땅히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아, 네, 뭐 잠깐이면요.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챙겼습니다. 강의실 옆 작은 상담실 앞에는 의자가 몇 개 놓여 있었고
이미 두세 사람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직원은 선아를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앞 순서로 안내했습니다. 여기 잠깐만 앉아주세요. 곧 들어오시라고 할게요. 직원이 돌아가고 난 뒤 선아는 손에 쥔 가방끈을 다시 한번 조였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지만 그 이유를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문 너머에서는 낮은 목소리들이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상담을 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 같았어요. 한참을 기다린 것 같은데 실제로는 몇 분 지나지 않았습니다. 김선아님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직원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선아는 조용히 숨을 고르고 상담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 안에는 책상이 하나 놓여 있었고 그 너머에 윤재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까 강의실 앞에서 회사를 소개하던 그 모습과는 조금 다른, 덜 공식적인 표정이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선아의 이름이 적힌 메모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윤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선아는 그 앞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작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방 안 공기가 갑자기 좁아진 듯 느껴졌어요. 아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선아가 형식적인 인사를 건네자 윤재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이런 자리 나오시는 것도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그의 말은 특별할 것 없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선아는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다 결국 잠깐 올려다봤다가 다시 내려다보았습니다. 일이 필요하신 거죠? 윤재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네. 뭐라도요. 선아의 대답은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윤재는 그 무게를 느끼고 눈썹을 아주 조금 찡그렸습니다. 혹시 전에 하시던 일은 어떤 거였나요? 사무 쪽이요. 회계 보조 같은 일 오래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력을 간단하게 이야기했지만 말끝마다 미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사실, 요즘 세상에 맞지 않을 것 같은 경력이라는 자격지심이 말 속에 섞여 있었어요. 윤재는 그 이야기를 차분히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 쪽에서도 사무 쪽으로 도와주실 분이 늘 필요하긴 합니다. 다만 처음에는 단기 프로젝트 형태로 시작하셔야 할 수도 있어요. 괜찮으실까요? 그 말에 선아는 자신도 모르게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시켜주신다면 해봐야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조심스러운 기대와 두려움이 동시에 묻어 있었습니다. 윤재는 그 표정을 바라보다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래된 다짐이 다시 떠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먼저 손을 내밀 차례입니다. 그는 서류 한 장을 꺼내 그녀 앞으로 밀어놓으며 말했습니다. 일단 오늘은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저희 쪽 인사 담당자가 곧 연락드릴 거예요. 자세한 건 그때 다시 말씀 나눠보시죠. 선아는 그 말을 듣고도 쉽게 안도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말이 실제 채용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걸 경험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대표라는 사람이 직접 이렇게 말해주니 아주 작은 희망이 가슴 한쪽에 조심스레 자리 잡는 느낌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상담실을 나와 복도로 나온 뒤 선아는 숨을 한번 깊이 내쉬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확정된 것은 없었지만 오늘 하루는 이상하게도 완전히 헛된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복도 끝에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윤재였습니다. 문틈 사이로 보이는 그 뒷모습은 작고 얇아 보였지만 그는 그 안에 담긴 힘과 버텨온 세월을 알고 있었습니다. 설명회라는 이름을 붙인 이 자리가 어쩌면 자신에게는 20년 만에 찾아온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의 가슴을 조용히 두드렸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우연이든 아니든 이 인연은 내가 놓치지 않을 겁니다. 며칠 뒤 선아는 허겁지겁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문자 내용을 다시 읽었습니다. 리턴 브릿지 사무 보조 단기 계약 관련해 연락드립니다.
가능하시면 내일 오전 9시까지 출근 부탁드립니다. 인사 담당. 문자를 읽고도 한참 동안 그녀는 그대로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기쁨이라고 하기도 안도라고 하기도 애매한 감정이 가슴속에서 천천히 퍼졌습니다. 그저 내일 갈 데가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몸 안에 약간의 힘이 돌아오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쪽에서는 의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표라는 사람, 괜히 나 같은 사람 한번 도와주고 기분 내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들자 문자를 다시 보는 눈빛이 조금 차가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좌 잔고를 떠올리면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선아는 오래된 가방에서 볼펜을 꺼내 작은 수첩에 내일의 약속 시간을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조금 더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지각이라도 하면 안 된다는 불안감이 발걸음을 재촉했죠. 회사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아직 출근 시간까지는 20분 넘게 남아 있었습니다. 유리문 위로 회사 이름 리턴 브릿지가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달이 다시 건너게 해준다는 뜻인가. 문구를 읽으며 선아는 자신도 모르게 짧게 웃음을 터뜨렸다가 금방 표정을 가라앉혔습니다. 웃음이 아직 어울리지 않는 얼굴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안으로 들어서자 젊은 직원이 먼저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선아 선생님 맞으시죠? 어제 연락 받으신 분. 아, 네. 맞아요. 잘 오셨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자리랑 기본 안내 먼저 도와드릴게요. 직원은 선아에게 밝은 표정을 지어 보이며 엘리베이터 쪽으로 안내했습니다. 젊은 사람 특유의 빠르고 가벼운 걸음과 톤이었지만 그 안에 억지 느낌은 없었습니다. 그 사실이 오히려 선아를 더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요즘 방식이랑 많이 다를 텐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선아가 조심스레 말을 꺼내자 직원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기 오시는 분들 대부분 다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시거든요. 천천히 배우시면 돼요. 그 말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라는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마치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안타까운 사람들 중 하나로 묶인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사무실 문이 열리자 여러 대의 책상이 놓인 넓은 공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컴퓨터 모니터들, 서류 더미, 화이트보드, 벽에 붙은 일정표까지 모든 것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세상처럼 보였습니다. 커피 향과 복사기 돌아가는 소리가 섞여 나왔습니다. 여기가 선생님 자리예요. 직원이 선아를 안내한 곳은 창가와 가까운 한 구석 자리였습니다. 햇빛이 은은하게 들어오는 자리였죠. 옆에는 아직 비어있는 책상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여기는요, 대표님이 일부러 조용한 곳으로 배정해 달라고 하셨어요. 처음 오시는 분들은 북적이는 데 앉으시면 더 힘들어 하시거든요. 직원의 말에 선아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대표님이요? 네. 어제 상담 후에 직접 말씀하셨어요. 처음이라 많이 낯설 테니 적응하기 좋은 자리로 부탁드린다고요. 직원이 자연스럽게 웃어 보였지만 그 말은 선아의 가슴에 이상한 무게로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불편해 보였나? 그 정도로 힘없어 보였나? 설명을 듣는 동안 선아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붙였습니다. 누군가의 배려라는 걸 알면서도 그 배려가 자신의 약함에서 비롯된 것 같아 마음 깊은 곳이 서늘해졌습니다. 책상 위에는 이미 깔끔한 문구류와 새 공책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펜꽂이에는 볼펜이 2자루, 형광펜이 하나 꽂혀 있었고 모니터 옆에는 포스트잇 뭉치가 얌전히 놓여 있었어요. 이건 다? 대표님이 준비해 두셨대요. 첫날이라 아무것도 없으면 허전하니까요. 직원이 설명을 덧붙이는 순간 선아는 내색하지 않으려고 애쓰며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너무 신경 많이 쓰셨네. 입술은 감사 인사를 했지만 속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 정도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이건 좀 과한데. 그녀는 책상 위를 정리하는 척하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럼 기본 업무부터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직원은 선아 옆에 서서 컴퓨터를 켜고 프로그램을 열어 보였습니다. 출퇴근 시간 기록, 간단한 서류 정리, 데이터 입력 방법 등을 하나씩 설명해 주었습니다. 선아는 최대한 집중해서 따라가려 했지만 새로운 화면과 용어들이 한꺼번에 쏟아지자 머릿속이 금방 복잡해졌습니다. 이건 다시 한 번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아, 네. 당연하죠. 천천히 하셔도 돼요. 몇 번 반복하다 보면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직원의 밝고 친절한 반응에 선아는 오히려 더 쑥스러웠습니다. 자기 때문에 시간 낭비를 하는 것 같아 미안함이 먼저 올라왔어요. 그때 사무실 안쪽 복도에서 윤재가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멀리서도 선아가 앉아 있는 자리를 바로 알아보았습니다. 햇빛이 비스듬히 들어와 그녀의 옆모습을 밝히고 있었고 모니터 불빛이 얼굴 선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손끝으로 마우스를 조심스레 움직이는 모습은 그에게 오래전 종이컵을 조심스럽게 두 손으로 들고 있던 소녀 같던 여인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윤재는 그대로 다가가 인사를 걸고 싶었지만 발걸음을 조금 늦췄습니다. 대신 주변 직원들 책상으로 먼저 다가가 가벼운 안부를 물었습니다. 다들 오늘은 어때요? 어제 회의 내용은 잘 정리됐어요? 그는 일부러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선 끝에는 계속 선아의 작은 움직임이 잡혔습니다. 몇 명의 직원과 짧게 이야기를 나눈 뒤 그는 마침내 선아 자리 쪽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첫날이시죠? 그의 목소리가 조용히 건너왔습니다. 선아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제 상담실에서 마주했던 그 얼굴이 훨씬 가까운 거리에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그녀는 급히 자리에서 반쯤 일어나려 했다가 의자 다리가 바닥에 걸려 덜커덕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에 조금 더 당황한 표정을 지어 보였죠. 윤재는 손을 살짝 내밀며 말했습니다. 편하게 앉아 계셔도 됩니다. 여기서는 그렇게 예의 차리실 필요 없어요. 그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지 모르게 선아의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예의를 차릴 필요 없다는 말이 마치 자신이 특별히 대접받을 존재는 아니라는 뜻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건 그의 의도와는 거리가 멀었지만 선아의 귀에는 그렇게 들렸습니다. 네, 그럼 앉겠습니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며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윤재는 그녀 책상 위를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새 공책, 펜, 깔끔하게 정리된 모니터 화면. 어제 밤늦게까지 남아 인사팀과 함께 자리 배치와 필요 물품을 확인했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자리 괜찮으세요? 창가라서 좀 더 밝을 거예요. 모니터도 눈에 너무 부담 안 가는 걸로 바꿔뒀고요. 그는 자연스럽게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예, 너무 좋은 자리 주신 것 같네요. 입으로는 좋은 자리라고 말하면서도 선아의 속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왜 자신에게만 유난히 신경을 쓰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딱 보면 불쌍해 보이나? 그래서 이렇게까지 챙기는 건가? 그녀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며 시선을 모니터로 돌렸습니다. 윤재는 그녀의 표정에서 미묘한 굳어짐을 느꼈습니다. 그 표정은 거절은 하지 않되 쉽게 마음을 열지도 못하는 사람 특유의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그 모습조차 익숙했습니다. 20년 전 다리 밑에서 누군가에게 커피를 내밀면서도 끝까지 자신의 이야기는 하지 않던 그때의 그녀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낯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천천히 해보시죠. 힘드신 거 있으면 말씀만 해주세요. 그는 짧게 그렇게 말한 뒤 오래 머물지 않고 다른 직원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더 이상 곁에 서 있으면 그녀가 불편해할 거라는 걸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윤재가 떠나고 나서도 선아는 한동안 화면 위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에 들었던 말들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힘들면 말하라. 그게 정말 순수한 배려일까? 아니면 동정일까? 그녀는 마우스를 천천히 움직이며
입력해야 할 칸들을 하나씩 클릭했습니다. 손가락이 조금 굳어 있었지만 억지로 힘을 주어 움직였습니다. 그저 주어진 일을 해내는 것만으로도 벅찼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직원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누군가는 도시락을 꺼냈고 누군가는 밖으로 나갈 채비를 했습니다. 선생님, 같이 식사하실래요? 근처에 직원들 자주 가는 백반집 있는데 아까 도와주던 젊은 직원이 먼저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전 그냥 가지고 온 거 먹을게요. 선아는 가방에서 허겁지겁 작은 김밥 한 줄을 꺼내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사실 김밥도 아침에 편의점에서 망설이다가 샀습니다. 그마저도 사치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나중에 시간 나시면 같이 가요. 반찬이 꽤 괜찮아요. 직원은 억지로 권하지 않고 웃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사무실이 잠시 한산해졌을 때 선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점심시간을 맞은 사람들이 삼삼오오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마다의 자리와 일이 있는 사람들. 그들 사이에 자신이 조금이라도 끼어 있다는 사실이 아직은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작은 발걸음 소리가 들리더니 조용한 목소리가 따라왔습니다. 점심은 입에 좀 맞으세요? 선아가 돌아보니 윤재가 일정 파일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는 일부러 자연스럽게 말하려 했지만 그 눈빛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냥 간단히 먹었습니다. 원래 많이는 못 먹어요. 선아는 무심한 척 대답했지만 김밥 한 줄을 허겁지겁 먹던 자신이 떠올라 조금 부끄러웠습니다. 일 많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첫날부터 무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일 있다는 게 어디예요? 그녀의 말은 맞는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스스로를 다그치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불평하지 말라는 자기 검열처럼 느껴졌습니다. 윤재는 그 목소리에서 오랜 시간 버티며 살아온 사람의 피곤함을 들었습니다. 그 피곤함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자신도 늘 그렇게 말하곤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너무 혼자서만 힘들어 하시진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덧붙인 한마디에 선아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제가 혼자 힘든지 아닌지 대표님이 뭘 아신다고요? 그녀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지만 그 말에는 작게 날이 서 있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었어요. 말이 끝나자 선아는 스스로 놀라서 입술을 꼭 다물었습니다. 상대가 대표라는 사실이 뒤늦게 떠올랐습니다. 윤재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기분 나빠하는 표정은 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말이 너무 이해돼서 고개를 아주 조금 끄덕였습니다. 그렇죠. 제가 다 알 수는 없죠. 죄송합니다. 괜한 말했네요. 그는 짧게 사과를 남기고 더 이상 아무 말도 덧붙이지 않은 채 조용히 뒤돌아섰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선아는 손끝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자신의 말이 너무 날카롭게 들렸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또 이렇게 선을 긋고 마는구나. 그녀는 스스로에게 실망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어쩔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지나치게 다가오는 친절은 언젠가 반드시 돌아오는 부탁이나 기대를 동반한다는 걸 경험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윤재의 친절은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는 오랜 시간의 빚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복도로 나와 조용히 서류를 넘기며 손끝을 다잡았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퉁명스러운 말 한마디쯤은 상처가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 같았습니다. 사무실로 다시 들어가며 그는 직원에게 작은 메모를 건넸습니다. 김선아 선생님, 오늘은 정시에 보내드리고 처음 한 주는 너무 어려운 일 말고 적응하실 수 있는 것부터 주세요. 직원이 메모를 읽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대표님. 알겠습니다. 그 대화를 선아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자리에 앉아 천천히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글자들이 하나둘 채워지면서 처음보다 오타가 줄어드는 걸 보았지만
얼굴에는 쉽게 미소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날 하루 동안 그녀는 여러 번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이 사람들 왜 이렇게까지 나를 챙기지? 정말 그냥 사람이라서? 아니면 내가 너무 불쌍해 보이니까? 오해와 경계, 작은 감사와 두려움이 뒤섞인 그 감정은 쉽게 이름 붙일 수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선아의 하루는 더 이상 예전처럼 아무도 모르게 흘러가지만은 않게 되었다는 사실이었어요. 리턴 브릿지에서의 세 번째 주가 시작되었을 때 선아는 자신도 모르게 출근 준비 속도가 조금 빨라진 걸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문을 나서는 행동 하나하나가 버거운 짐처럼 느껴졌는데 이제는 아침 공기를 마시는 순간 그래도 오늘 할 일이 있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아직 가벼운 발걸음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예전처럼 질질 끌리지는 않았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해 자리에 앉은 선아는 컴퓨터를 켜고 어제 저장해둔 파일 목록을 열었습니다. 숫자들이 줄줄이 화면에 펼쳐졌습니다. 처음엔 복잡한 표지만 봐도 머리가 지끈거렸는데 이제는 어느 줄이 어디에 들어가야 하는지 대략 감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면 처음보다는 낫네. 그녀는 마음속으로 자신에게 아주 작게 점수를 주었습니다. 환하게 기뻐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최소한 스스로를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부르던 습관에는 조금 금이 간 것 같았습니다. 옆자리의 빈 책상에는 아직 아무도 앉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가 비어 있어 선아는 조금 덜 긴장한 상태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떠들어도 그 소리가 직접적으로 밀려들지 않는 위치였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어제 입력해 두신 자료 제가 검토했는데요.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인사팀 직원 도연이었습니다. 혹시 많이 틀렸어요? 선아가 조심스레 묻자 도연은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아니요, 생각보다 훨씬 정확하게 하셨어요. 오타 몇 개만 제가 고쳤습니다. 속도만 조금 더 붙으면 완전히 실무자 수준이실 것 같아요. 에이, 무슨 실무자예요. 겨우 숫자 몇 줄 옮겨 쓴 건데.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선아의 가슴 안쪽에는 따뜻한 무언가가 살짝 스며들었습니다. 잘했다는 말을 들은 게 얼마 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요, 어제 하던 표 마무리하시고 오후에는 새 프로젝트 회의록 정리 한번 같이 해봐요. 대표님이 선생님 손이 꼼꼼하다고 해서요. 제가요? 네. 지난번 서류 묶으신 거 보고 그러시던데요. 선 하나까지 반듯하게 맞춰져 있다고. 도연은 가벼운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 말은 선아에게 크게 울렸습니다. 그런 걸 보고 있었구나. 누군가가 자신의 작은 습관을 알아채고 있었다는 사실이 어색하게 느껴지면서도 한편으로는 묘하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누군가 눈길을 주고 있다는 건 이 회사에서 완전히 투명한 존재는 아니라는 뜻이기도 했으니까요. 오전 시간이 빠르게 흘렀습니다. 선아는 숫자들을 정리하고 파일 이름을 지정하며 서서히 업무의 흐름에 몸을 맞춰갔습니다. 커서가 움직이는 속도도 키보드를 치는 리듬도 조금씩 안정되어 갔습니다. 점심 이후 도연이 회의실에서 나와 종이 뭉치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선생님, 이거 아까 회의한 내용인데요. 메모랑 동시에 기록하느라 좀 난잡하죠? 이걸 깔끔하게 정리해서 파일로 만들어야 합니다. 테이블 위에 내려놓인 종이에는 중간중간 삐뚤어진 글씨와 밑줄, 별표 표시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걸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선아가 눈을 크게 뜨며 묻자 도연이 웃었습니다. 선생님이 제 글씨 해독만 하시면 됩니다. 대신 구조를 잡는 건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회의 내용은 제가 들었으니까요. 둘은 나란히 모니터 앞에 앉았습니다. 도연이 회의 내용을 설명하면 선아는 그 내용을 정리된 문장으로 바꿔 타이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대상자라고 한 건 우리 회사에서 지원하는 분들을 말하는 거고요. 이 부분은 예산 관련이라서 정확해야 합니다. 예, 그럼 이렇게 적으면 될까요? 선아가 조심스럽게 문장을 읽어주자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데요? 오히려 제가 쓴 것보다 보기 좋네요. 그 말에 선아의 손가락이 잠시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그때 누군가 조용히 뒤에서 다가와 둘 사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생각보다 속도가 빠르시네요. 그 목소리는 윤재였습니다. 선아는 깜짝 놀라 무의식적으로 등받이에 등을 딱 붙였습니다. 도연이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 대표님. 회의록 정리 도와드리고 있었어요. 선생님이 문장 정리 정말 잘하세요. 윤재는 모니터에 떠있는 문서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단순히 맞춤법이나 형식이 아니라 말의 흐름이 고요하면서도 분명했습니다. 전달해야 할 내용만 남기고 필요 이상의 과장은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이 톤으로 계속 정리해 주세요. 우리 회사 문서 스타일이랑도 잘 맞네요. 그의 말은 업무적인 평가처럼 들렸지만 눈빛은 조금 더 따뜻했습니다. 선아는 그 시선을 느끼며 몸이 다시 굳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누군가에게 잘한다는 말을 들은 게 오랜만이라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녀는 짧게 대답하며 시선을 모니터에서 떼지 않았습니다. 윤재는 그 옆에 서서 문서를 더 가까이 보기 위해 몸을 조금 숙였습니다. 그 순간 그의 어깨와 선아의 어깨 사이가 생각보다 가까워졌습니다. 선아는 커서를 옮기려다 마우스를 쥔 손에 갑자기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여기 부분은 한 줄만 더 붙여주실 수 있을까요? 이 지원 사업이 왜 시작됐는지 그 이유를 한 번 정도는 언급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윤재가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손가락이 화면에 가까이 다가왔고 그 움직임을 따라 선아의 시선도 움직였습니다. 예, 그럼 이렇게요? 선아가 문장을 추가하려고 자판을 두드리는데 마우스 포인터가 자꾸 다른 위치로 움직였습니다. 도연이 옆에서 도와주려고 마우스를 집으려다 선아의 손등을 살짝 건드렸습니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그녀의 손이 움찔하며 뒷걸음질 치듯 의자를 조금 뒤로 뺐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손이. 도연이 급하게 사과하자 선아가 먼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괜히 놀랐네요. 괜찮아요. 입술은 괜찮다고 말했지만 그녀의 가슴은 크게 한번 출렁였습니다. 그 떨림의 근원에는 단순한 접촉 이상의 감정이 얽혀 있었어요. 누군가 자신의 손을 건드리는 일이 이렇게 낯설고 어색한 일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 조금 서글펐습니다. 그 장면을 옆에서 지켜보던 윤재는 잠시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도연에게 화를 낼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도 충분히 조심하고 있었으니까요. 문제는 작은 접촉에도 놀라 몸을 움츠리는 선아의 반응이었습니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윤재는 그 말 한마디만 덧붙이고 더 머물지 않고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가 떠난 뒤에도 공기에는 여전히 그의 온기가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선아는 키보드를 다시 잡으며 손가락을 꼭 쥐었다 폈습니다. 괜히 민감하게 굴었나? 스스로를 탓하려는 마음과 누군가의 손길이 낯설어질 정도로 오래 혼자 버텨왔다는 사실이 뒤섞여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오후 내내 그녀는 회의록 문서를 완성해 나갔습니다. 도연이 설명해주는 내용들을 차분히 듣고 그것을 문장으로 정리하는 작업은 생각보다 잘 맞았습니다. 서류에 적힌 문장들이 갈수록 깔끔해졌고 문단 사이 간격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와, 선생님, 이거 진짜 보기 좋다. 최종 파일을 보던 도연이 감탄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원래 회의 기록 이런 거는 읽기만 해도 머리 아픈데 이건 한 번에 들어오네요. 대표님이 이거 보시면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그 말에 선아의 뺨이 아주 조금 붉어졌습니다.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을 때마다 기쁨과 동시에 어색함이 함께 밀려왔습니다. 내가 잘해서 그런 걸까? 그냥 위로하느라 하는 소리일까? 그녀는 확신할 수 없었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어느 쪽이든 상관없다고 느끼는 자신도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일을 해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때가 있으니까요. 퇴근 시간이 가까워졌을 때 윤재는 자신의 자리에서 회의록 파일을 열어보았습니다. 화면에 떠 있는 글자들을 한 줄 한 줄 읽어내려가는 동안 그의 표정은 점점 차분해졌습니다. 역시 문장 사이에는 서툰 흔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 문서를 다뤄본 사람 특유의 정리 방식이 느껴졌습니다. 윤재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한번 선아 쪽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정리해 주신 파일 잘 봤습니다. 그가 말하자 선아는 놀란 듯 얼굴을 들었습니다. 아직 부족할 텐데요. 아닙니다. 덕분에 회의 내용이 훨씬 분명해졌어요. 저희가 전달하고 싶었던 말이 정확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는 업무적 평가 속에 개인적인 감사도 살짝 섞어두었습니다. 선아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일이니까요. 당연히 해야죠. 그녀는 짧게 대답했지만 목소리는 아까보다 조금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윤재는 그 작은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당연한 일을 잘 해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의 말은 짧았지만 오래 준비한 고백처럼 진지했습니다. 그 말에 방 안의 공기가 한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도연도 주변 직원도 잠시 말을 멈추고 분위기를 곁눈질했습니다. 선아는 그 시선들을 느끼며 손을 무릎 위에 포개었습니다. 심장이 또 한 번 이유 없이 짧게 내려앉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선아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아주 조용한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오늘 하루 버텨낸 자신에 대한 인정과 그 노력을 알아봐준 사람에 대한 작은 신뢰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윤재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그 짧은 문장 안에 그는 20년 전부터 지금까지의 시간을 전부 한 번에 담아내고 싶었습니다. 물론 선아는 아직 그 깊이를 모릅니다. 퇴근 시간 사무실 불이 하나둘 꺼질 때 창가 쪽에 앉아있던 선아는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며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거리는 퇴근하는 사람들로 조금 붐비고 있었습니다. 누구는 급히 버스를 향해 뛰었고 누구는 동료와 웃으며 길을 걸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풍경을 그냥 먼 풍경으로만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달랐습니다. 나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인가? 그녀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물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는 질문이었지만 그 질문을 떠올릴 수 있게 된 것 자체가 큰 변화였습니다. 뒤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느리게 다가왔다가 다시 멈췄습니다. 윤재였습니다. 그는 선아에게 말을 건네려다 조용히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아직은 너무 많은 말을 해버리면 그녀가 또 멀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는 아주 조용히 마음속으로만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오늘 하루 잘 버티셨어요. 그 말은 소리로 나오지 않았지만 어쩐지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같은 문장이 다른 형태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래도 나름 잘 버텼다. 선아와 윤재 두 사람의 마음속에서 같은 문장이 서로 다른 입술 위에서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사무실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서류가 쌓였습니다. 새로운 지원 사업 관련 문서가 한꺼번에 들어오는 바람에 직원들은 각자 자리에서 분주하게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어요. 프린터 돌아가는 소리가 쉬지 않고 이어졌고 복도 쪽에서는 누군가의 통화 소리가 낮게 들려왔습니다. 선아의 책상 위에도 두꺼운 파일철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이건요, 예전에 진행했던 사업 자료예요. 여기서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새 양식으로 옮겨야 해요. 도연이 파일을 내려놓으며 설명했습니다. 다 옮기는 건 아니고요. 대표님이 체크해 두신 부분만 옮기시면 됩니다. 형광펜 표시된 쪽이랑 포스트잇 붙어 있는 페이지 위주로 보시면 돼요. 파일을 넘겨보니 여기저기 형광펜으로 줄이 그어져 있고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글씨는 단정하면서도 조금 힘이 실려 있었어요. 대표님 글씨인가 보네요. 선아가 조심스레 묻자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대표님이 예전 자료도 직접 보셨거든요. 중요한 부분은 거의 다 체크해 두세요. 선아는 도연이 돌아간 뒤 파일을 천천히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형광펜이 그어져 있는 문장들을 읽으며 이 회사가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해왔는지 조금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원 대상자에 대한 단어들, 재도전, 다시 시작, 두 번째 기회 같은 표현들이 자주 반복되고 있었어요. 누구한테 두 번째 기회? 그녀는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리며 해당 문장들을 워드 파일로 옮겨 적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은 차분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마음은 묘하게 울렁거렸습니다. 한 장, 또 한 장. 파일을 넘기다 보니 모서리가 많이 달아있는 페이지가 하나 나왔습니다. 다른 곳보다 자주 뒤적였는지 종이가 조금 해져 있었어요. 그 위에도 형광펜과 메모가 빽빽하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건 진짜 중요한가 보네. 그녀는 그렇게 생각하며 문장을 옮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오른손이 페이지를 짚는 순간 종이 끝이 손등을 스쳤습니다. 얇게 긁힌 피부가 따끔했지만 그보다 먼저 문득 시선이 머문 곳이 있었습니다. 오른손 등 약지와 새끼손가락 사이에 작게 남아있는 옛 흉터. 오래전에 깨진 컵 조각에 베어 생긴 상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색은 옅어졌지만 모양은 여전히 남아있었습니다. 선아는 잠깐 손등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흉터를 바라보는 습관 같은 건 이미 잊고 살았는데 오늘따라 괜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별것 아니라는 듯 다시 손을 치우고 모니터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복도 쪽에서 걸어오던 윤재가 우연히 선아 자리 쪽을 스쳐보았습니다. 그는 이미 여러 번 그쪽을 향해 시선이 갔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오래 머물렀습니다. 햇빛이 창가로 기울며 책상 위에 따사로운 빛을 떨어뜨리고 있었고 그 위에 선아의 오른손이 얹혀 있었습니다. 손등, 그 작은 흉터, 윤재의 발걸음이 그대로 멈춰섰습니다. 오래전 겨울 새벽 다리 밑에서 자신의 앞에 앉았던 그 여인의 손이 떠올랐습니다. 얼어붙은 공기 속에서 떨리던 손, 너무 차가워서 종이컵을 두 손으로 꼭 감싸쥐고 있던 모습, 그리고 커피를 건넨 뒤 컵을 놓다가 유리 조각에 베어 피가 조금 났다며 손등을 훌쩍 들이밀던 순간, 아, 피나네요. 이거 큰일은 아니죠? 그때의 떨리는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또렷하게 살아났습니다. 윤재는 단 한 번도 그 장면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눈앞 책상에 놓여있는 손등의 모양과 흉터의 위치가 그때와 완전히 겹쳐졌습니다. 가슴 안쪽이 뜨겁게 조여들었습니다. 맞다. 머리로 짐작만 하던 것이 그 순간 확신으로 굳어졌습니다. 대기실에서 그녀를 처음 봤을 때 느끼던 이상한 감정, 설명회에서 다시 마주쳤을 때의 떨림, 사무실에서 자꾸만 시선이 가던 이유, 그 모든 퍼즐이 단숨에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그대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오가며 그 옆을 스쳐 지나갔지만 아무도 그의 멈춤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윤재는 눈을 한번 감았다가 뜨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숨길 수가 없네요. 그는 결심한 듯 천천히 선아 자리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김선아 선생님. 조용하지만 분명한 목소리가 그녀의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선아는 놀라며 고개를 들고 돌아보았습니다. 아, 대표님. 그녀는 급히 오른손을 모니터 아래로 내려놓았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흉터를 가리려는 듯한 행동이었습니다. 지금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윤재의 표정은 평소보다 조금 더 진지했습니다. 예, 업무 더 있긴 한데 지금도 괜찮습니다. 그럼 회의실에서 잠깐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회의실이라는 말에 선아의 마음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혹시 내가 실수라도 했나? 업무에서 문제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파일을 닫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복도를 걸었습니다. 직원 몇 명이 인사를 건넸고 윤재는 짧게 인사를 받으며 계속 걸었습니다. 선아의 발끝은 조금씩 느려지고 있었지만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작은 회의실 문 앞에 도착하자 윤재가 먼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녀가 안으로 들어가자 윤재는 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직사각형 테이블과 의자 몇 개, 그리고 한쪽 벽에 붙은 화이트보드가 전부였습니다. 창문은 있었지만 블라인드가 반쯤 내려와 있어 바깥 풍경은 흐릿하게만 보였습니다. 선아는 테이블 한쪽에 조심스레 앉았습니다. 마주 앉은 윤재가 손을 깍지 낀 채 잠시 말을 고르는 듯 숨을 골랐습니다.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먼저 입을 연 건 선아였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차분한 척하는 목소리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문제라기보다 제가 꼭 드려야 할 말이 있어서요. 윤재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일 잘못한 거라면 말씀해 주세요. 고칠게요. 요즘 방식이랑 많이 달라서 제가 모르는 것도 많고. 선아는 스스로를 먼저 낮추려 했습니다. 일이 잘못되었을 때 가장 먼저 나오는 습관적인 방어였습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윤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업무에 대해서는 오히려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록도 잘 보았고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을 선아의 손등으로 옮겼습니다. 아까 자리에서 손 다치신 건 아니죠? 갑작스러운 질문에 선아는 놀라며 오른손을 다시 내려다보았습니다. 종이에 스쳤던 자리는 이미 희미해져 있었지만 그 바로 옆에 오래된 흉터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아, 이거요? 오늘 다친 건 아니고 오래된 상처예요. 별거 아니에요. 그녀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손등을 한번 스쳤습니다. 언제 다치신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윤재의 목소리가 조금 더 낮아졌습니다. 언제냐고요? 선아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글쎄요, 꽤 오래됐어요. 한 20해쯤 됐나? 겨울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컵 떨어뜨리고 치우다가 베었던 거라 특별히 기억할 일도 아닌데 자국만 이렇게 남았네요. 겨울, 20해, 컵이라는 단어들이 윤재의 가슴에 그대로 박혔습니다. 그는 손끝을 꼭 쥐었다가 펴며 마침내 결심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그날 다리 밑이었나요? 네. 선아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추운 겨울 새벽이었고 다리 밑 근처였고 컵에 든 뜨거운 걸 누군가에게 건넸다가 떨어뜨렸나요? 말이 길어질수록 선아의 숨이 점점 가벼워졌습니다. 그날의 장면이 머릿속 어딘가에서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춥고 어두웠던 새벽, 집으로 가던 길, 다리 아래 웅크리고 있던 한 청년. 얼어붙어 있던 손, 떨리던 눈빛, 그리고 자신이 들고 있던 커피 한 잔. 그걸 어떻게 해? 그녀는 입술을 떨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윤재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지만 깊은 떨림이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다리 밑에서 커피 한 잔 건네주셨죠. 종이컵에 담긴 따뜻한 커피요. 그는 한 글자씩 기억을 꺼내듯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그날 거기서 생을 끝낼 생각이었습니다. 회의실에 조용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와 복도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발걸음 소리만이 배경처럼 흘렀습니다. 선아는 의자 등받이에 등을 붙인 채 손을 무릎 위에서 떼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의 생과 죽음 사이에 있었을 거라는 사실을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설마, 겨우 입안에서 흘러나온 단어였습니다. 그날 제가 커피를 드렸던 그 사람이 대표님이었어요? 윤재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네, 저였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때 저는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빛도 있었고 갈 데도 없었고 몸도 마음도 다 무너져 있던 때였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강을 보려고 그 다리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는 천천히 그러나 숨기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걸어 내려오더니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이었어요.
선아의 눈동자가 떨렸습니다. 그날 새벽의 공기, 커피에서 올라오던 김, 얼어있던 발끝이 동시에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누가 괜찮냐고 묻는 것만으로도 버거웠는데 당신은 그냥 제 옆에 앉았습니다. 어디 아프냐고 묻지도 않고 제 사정을 캐묻지도 않고 그저 종이컵을 내밀었어요. 윤재의 시선이 잠시 허공으로 멀어졌다가 다시 선아에게 돌아왔습니다.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그 말 아직도 기억합니다. 선아는 숨을 골라 들이마셨습니다. 자신이 무심코 했던 말이 타인의 시간 속에서 이렇게 또렷하게 남아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걸 아직도 기억하시네요. 그녀가 겨우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윤재의 대답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지난 20해가 그대로 담겨 있는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그 커피 한 잔이 제 몸을 녹여준 게 아니라 마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아, 아직 나를 사람으로 보는 눈이 하나는 남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날은 그냥 돌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부끄럽고 서러운 기억을 숨기지 않고 꺼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선아는 손을 꼭 쥔 채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지는 걸 버티고 있었지만 눈물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목안이 꾸역꾸역 막히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녀는 입술을 깨물다시피 하면서 중얼거렸습니다. 그냥 지나가기 뭐해서 커피 남은 거 드린 것뿐인데요. 저한테는 그게 전부였습니다. 윤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그분을 다시 만나게 된다면 제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걸 꼭 보여드리고 싶다고요. 잘 살고 있다고, 당신이 건넨 커피가 헛되지 않았다고 말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는 손을 무릎 위에서 떼어 포개지듯 손가락을 깍지 꼈습니다. 손등이 조금 하얗게 변할 만큼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회사 이름도 그렇게 지었습니다. 리턴 브릿지, 다시 건너오는 다리. 누군가에게서 받은 작은 다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일. 그게 제가 하고 싶었던 전부였습니다. 선아는 그의 말을 들으며 어지러운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드는 걸 느꼈습니다. 자신이 알지 못한 사이 어떤 사람의 인생에 길게 이어진 선이 되어 있었다는 것. 그 선이 지금까지 이어져 눈앞에서 말을 걸고 있다는 것. 그런데 왜 지금까지 말씀 안 하셨어요? 마침내 그녀가 묻습니다. 목소리에는 혼란과 서운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처음 본 날 면접 대기실에서 그냥 말씀하셨으면 됐잖아요. 설명회 때도 상담할 때도 왜 이제야? 윤재는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처음 봤을 때는 솔직히 착각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살아오면서 비슷한 인연을 괜히 붙잡으려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구었다가 다시 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너무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 상태에서 갑자기 사실은 제가 그때 그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면 그게 또 다른 짐이 될 것 같았습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살렸다는 말이 어떤 때는 위로가 아니라 무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 말에 선아의 어깨가 아주 조금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최소한 살짝 숨 돌릴 여유가 생길 때까지. 그리고 오늘 당신 손을 보고 더는 미룰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윤재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거짓이나 과장이 섞일 틈이 없었습니다. 선아는 그 눈빛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전 그런 줄도 모르고. 그녀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괜히 날 서게 말하고 경계만 하고 자꾸 밀어내고 괜히 오해했네요. 오해하실 만했습니다. 윤재는 서둘러 그녀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너무 조용히 그리고 멋대로 도왔는지도 모릅니다. 버스 카드도 자리도 업무도 다 당신 모르게 정리했으니까요. 혹시라도 기분 나쁘셨다면 그건 제 잘못입니다. 그는 담담하게 자신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라도 하지 않았으면 다시 놓칠 것 같았습니다. 짧은 고백이었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는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대신 두 사람 사이에 묵직한 온기가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선아는 한참이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가락을 꼭 쥔 채 고개를 약간 숙인 자세로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마침내 그녀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대표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냥 좋은 사람이라서 그런가 보다, 아니면 나 같은 사람 도와주면서 스스로 위로받는 건가, 별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윤재는 그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들으니까 제가 생각한 거보다 훨씬 먼 데서부터 이게 시작된 거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노가 아니라 놀람과 멍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부담되시죠? 윤재가 먼저 말했습니다. 제가 혼자 마음속에 오래 품고 있던 이야기를 이렇게 한꺼번에 들려드리는 게 부담되는데요. 선아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싫지는 않아요. 그 말에 윤재의 눈빛이 아주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이게 감사해야 할 일인지 미안해야 할 일인지 그냥 얼떨떨하기만 한데요. 선아는 천천히 손을 펴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흉터가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하나 알겠는 건 그날 제가 커피 한 잔 건넸던 거, 괜히 한 짓은 아니었다는 거. 그 정도는 오늘 알게 됐네요. 그녀의 입가에 아주 미세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윤재는 그 웃음을 보는 순간 지난 20해 동안 품고 있던 고마움과 애틋함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저한테는 인생 전체를 다시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다시 한번 되뇌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당신이 혼자 버티지 않으셔도 되게 하는 게 제 남은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 말은 단순한 감사의 표현을 넘어선 고백이었습니다. 선아는 그 무게를 한꺼번에 받아들이기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건 눈빛만으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까지 말해버리시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녀는 작게 웃으며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혼란 속에서도 마음 한켠이 조금씩 풀어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밖에서는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멀어졌다 다가왔다 했습니다. 시간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잠시 다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선아가 작게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일단은요, 오늘 얘기 들었다는 것만 저도 좀 천천히 받아들여 볼게요. 그 말은 완전한 수락도, 완전한 거절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도망치지 않겠다는 아주 조심스러운 약속이었습니다. 윤재는 그 말에 충분히 만족한 듯 부드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오늘은 제게 너무 큰 선물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습니다. 회의실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 오래 닫혀 있던 문 하나가 조용히 아주 조금 열리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와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선아는 눈앞에 놓인 모니터가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커서가 깜빡이고 있었지만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한참을 떠다니다가 그냥 내려와 버렸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방금 윤재가 했던 말들이 되감기듯 반복되고 있었어요. 그날 다리 밑에서 그 커피 한 잔이 제 인생 전체를 바꿨습니다. 그녀는 눈을 한번 감아봤습니다. 그러자 더 선명하게 그날의 새벽이 떠올랐습니다. 집에 들어가기 싫어 이유도 없이 돌아다니던 때였습니다. 남편과의 다툼, 생활비 문제, 회사에서의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겹쳐져 있던 어느 겨울이었죠. 그날 다리 밑에서 떨고 있던 청년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못했던 건 어쩌면 자신이 그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옆에서 도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네, 괜찮아요. 그냥 조금 피곤해서요. 선아는 급히 고개를 끄덕이며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화면에 몇 글자가 찍혔다 지워졌습니다.
글자들은 금세 사라졌지만 마음속 혼란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이상하게 시간이 더디게 흘러갔습니다. 숫자를 보아도 문장을 써도 머릿속에는 윤재의 얼굴과 목소리가 함께 떠올랐습니다. 그날 돌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의 눈빛에 담겨 있던 두려움과 다짐, 그리고 오랜 시간 쌓인 고마움이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자 직원들이 하나둘씩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가방을 챙기는 사람, 프린터 앞에서 마지막으로 서류를 뽑는 사람, 서로 내일 점심 약속을 잡는 사람들까지 소소한 소리들이 모여 하루의 끝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선아는 모니터를 끄고 조심스럽게 가방을 들었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나며 어깨를 한번 돌려보았습니다. 몸도 무거웠지만 그보다 마음이 더 무거웠습니다. 문 쪽으로 향하는데 복도 끝에서 윤재가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는 누군가와 통화를 마친 듯 휴대폰을 내려놓고 있었고 그 시선이 자연스럽게 사무실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둘의 눈이 잠시 마주쳤습니다. 순간 선아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오늘 가시는 길 많이 어둡지는 않겠죠? 윤재가 가볍게 물었습니다.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듯한 말투였지만 그 속에 담긴 걱정은 숨기기 어려웠습니다. 네. 버스 타면 금방 가요. 선아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두 사람 사이에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집까지 가는 길이 너무 멀면 차로. 윤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선아가 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것까지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그녀의 말끝은 예의 바른 듯 들렸지만 선이 분명 그어져 있었습니다. 윤재는 그 선을 보고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예. 그날 둘은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회사 건물을 나와 버스 정류장에 서자 바람이 세차게 옷깃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선아는 코트를 더 여며 입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온갖 감정이 부딪혔습니다. 내가 그 사람 인생을 살렸다고? 그게 이렇게까지 큰일이었나? 그럼 지금 이 회사도 저 사람 삶도 나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이어지는 순간 이상한 부담감이 밀려왔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에 너무 깊게 얽혀 있다는 느낌이 고마움보다 두려움으로 먼저 다가왔습니다. 그냥 지나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근데 또 그러면 안 됐겠지. 버스 안에서도 창밖 풍경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도 마음은 여전히 회사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도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로 혼자 누워있던 시간들, 아무도 모르는 채 울던 날들, 그리고 오늘 들은 이야기까지 과거와 현재가 뒤섞여 온몸이 묵직해졌습니다. 나한테 왜 이렇게까지 매달리는 거야, 저 사람은. 입 밖으로 나온 말이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감사해야 할지, 부담스러워해야 할지, 혹은 도망쳐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결국 선아는 새벽이 다 되어서야 눈을 감았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알람이 울릴 때 그녀의 손은 자연스럽게 휴대폰 위를 덮었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웠고 몸이 바닥에 붙은 듯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그냥 하루만. 그녀는 이불을 다시 끌어당기며 그렇게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회사에 가야 한다는 의무감과 윤재를 마주쳐야 한다는 부담감이 서로 맞부딪혔습니다. 결국 그녀는 한동안 더 누워 있다가 휴대폰을 손에 쥐고 조심스럽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몸이 좀 안 좋습니다. 오늘은 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선아. 보내기 버튼을 누른 뒤 선아는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답장이 올지 안 올지 일부러 확인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몇 분 뒤 짧은 진동이 손바닥으로 전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푹 쉬세요. 필요한 것 있으면 말씀 주세요. 리턴 브릿지 인사팀. 도연이 보낸 형식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이름 앞뒤 말투로 보아 그가 대표에게 이미 보고했을 거라는 짐작은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윤재가 평소처럼 아침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직원들에게 오늘 해야 할 업무를 설명하고 진행 상황을 물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상시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회의가 끝난 뒤 인사팀 자리로 걸어가며 그는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늘 김선아 선생님 안 오셨죠? 네, 대표님. 아침에 몸이 안 좋다고 문자 주셨어요. 며칠 무리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도연이 답했습니다. 윤재는 잠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은 업무 배정하지 말고 그냥 쉬시라고 전해주세요. 혹시 내일도 힘드시면 더 쉬셔도 된다고요. 네, 그렇게 전달할게요.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윤재는 창가를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 자리 선아가 늘 앉아있던 자리에는 햇빛만 내려와 있었습니다. 빈 의자와 멈춰있는 모니터가 괜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 시간 무렵 윤재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회사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에는 불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고 도로 위에는 퇴근 차량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발걸음이 집 방향으로 향해야 했지만 그는 한동안 인도에 서서 휴대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주소록엔 김선아라는 이름이 없었지만 동사무소에서 받았던 간단한 신상 정보와 집 근처 동 이름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가는 게 맞을까 아닌가. 몇 번이나 마음속에서 줄다리기가 반복되었습니다. 괜히 찾아갔다가 더 부담을 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무 소식 없이 그냥 하루를 넘기기엔 그의 마음이 너무 소란스러웠습니다. 결국 그는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택시를 타지 않고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다시 버스를 한 번 더 타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어두워지는 도시의 불빛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선아가 살고 있는 동네 근처 정류장에서 내렸을 때 시간은 이미 밤 9시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골목 입구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들어갈 수도 그대로 돌아갈 수도 없는 지점이었습니다. 골목 안쪽으로는 노란 가로등이 띄엄띄엄 서 있었고 반지하 창문들 사이로 텔레비전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윤재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문 앞까지 가는 건 아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골목 입구 벤치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누군가 담배를 피우고 버려놓은 꽁초가 있던 자리였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고 앉았습니다. 멀리서 반지하 어디쯤에서 써버리는 웃음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 소리가 섞여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들 사이에서 그는 한 집만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잘 버티고 계시겠죠? 그가 아주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어느 반지하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선아였습니다. 트레이닝 바지와 낡은 카디건 차림으로 쓰레기 봉투를 들고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머리는 아직 말리지 못한 듯 묶이지도 않고 어깨 위로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윤재는 반사적으로 몸을 긴장시켰습니다. 보이면 안 된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길 건너편 가로수 뒤로 몸을 옮겼습니다. 어둠 속에서 선아가 골목 입구 쪽 공동 쓰레기장에 봉투를 버리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걸음은 사무실에서보다 훨씬 느렸습니다. 주변에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걸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아주 조용히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쓰레기를 버리고 돌아오는 길, 선아는 습관처럼 주변을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골목 입구 근처에 서 있는 사람 그림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니겠지, 설마 여기까지. 그녀는 자세히 보려 했지만 가로등 빛이 애매한 위치라 얼굴까지는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림자는 잠시 서 있다가 곧 도로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선아는 계단 앞에 서서 그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왠지 익숙하고 왠지 낯선 기척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다시 잠을 쉽게 이루지 못했습니다. 괜히 창문 쪽을 몇 번씩 돌아보았고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괜한 생각하지 마. 그냥 우연이야. 하지만
요즘 들어 우연이라 부를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면접장, 설명회, 회사, 그리고 오늘의 고백까지. 다음 날 아침 선아는 눈을 떴을 때 알람보다 먼저 벽시계를 봤습니다. 회사에 갈 수 있는 시간은 충분했습니다. 몸은 여전히 피곤했지만 전날만큼 움직일 수 없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누운 채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도 안 갈까?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하고 출근할까? 출근을 하면 윤재를 마주쳐야 합니다. 그 눈빛을 또 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 두려우면서도 이상하게 피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결국 그녀는 이불을 젖혔습니다. 발이 바닥에 닿는 순간 스스로에게 짧게 말했습니다. 도망만 치고 살 순 없지. 회사에 도착했을 때 아직 출근 시간보다는 조금 빨랐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자 어제와 같은 자리에 같은 책상과 같은 모니터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달라진 건 선아의 마음뿐이었습니다. 책상에 가방을 내려놓는 순간 어제와는 다르게 윤재가 바로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도연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어제 괜찮으셨어요? 많이 안 좋으셨다면서요? 어제는 좀 몸살 같았어요. 이젠 괜찮아요. 다행이네요. 대표님도 많이 걱정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선아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대표님이요? 네. 괜찮으신지 계속 물어보셨어요. 너무 무리시키지 말라고 하시고. 도연은 아무렇지 않게 말을 덧붙였습니다. 선생님 오시니까 이제야 사무실이 완전체 된 느낌인데요. 가벼운 농담 뒤에 선아는 억지 웃음이 아니라 조금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오전 내내 윤재는 일부러 선아 자리 쪽으로 많이 가지 않았습니다. 복도에서 몇 번 마주칠 기회가 있어도 그는 먼저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만 하고 지나갔습니다. 마치 나는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원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라는 태도처럼 보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날 무렵 창가 쪽에는 잠깐 햇빛이 따스하게 들어왔습니다. 선아는 문득 고개를 들어 밖을 봤습니다. 그러다 복도 쪽 창문에 비친 자신의 옆모습과 멀리서 서류를 들고 지나가는 윤재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어쩐지 이대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졌을 때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무실 안쪽 작은 휴게실로 이어지는 문을 열었습니다. 창문이 넓게 나 있어 오후 햇빛이 잘 들어오는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자판기와 작은 테이블 2개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먼저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윤재였습니다. 자판기 앞에 서서 종이컵을 한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선아가 부르는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윤재는 즉시 돌아봤습니다. 오셨네요. 그는 놀라는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선아가 먼저 물었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윤재는 종이컵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그녀를 향해 의자를 한 개 빼냈습니다. 앉으세요. 아니요, 그냥 잠깐만 서서 얘기해도 돼요. 그녀는 의자 대신 창가 쪽에 서서 바깥을 내다봤습니다. 도로 위에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하는 시각이었습니다. 어제 쉬었습니다. 말할 필요 없는 사실이었지만 그녀는 그 말부터 꺼냈습니다. 네, 문자 받았습니다. 도망간 거예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덧붙였습니다. 어제 들은 얘기가 너무 커서요. 내가 감당해도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자꾸 나서 그냥 하루는 못 본 척하고 싶었습니다. 윤재는 그녀의 옆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도망간다고 해서 이해 못할 일은 아닙니다. 그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왔습니다. 선아는 창틀을 가볍게 쥐며 말했습니다. 그냥 영영 안 나가버리면 내가 나를 더 부끄러워할 것 같아서요. 그 말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엄격함이 컵 바닥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저에 대해서도 그날에 대해서도 아직은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녀는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무 일도 아니었다고 하기엔 대표님이 온 일, 여기까지 온 이유가 그날 때문이라니까 머리가 복잡합니다. 윤재는 종이컵을 한번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커피는 이미 미지근해져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많은 걸 한꺼번에 말씀드렸죠. 그가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숨기고 있는 것보다 나았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제 당신이 왜 불편하셨는지, 제가 왜 자꾸 마음이 앞서 나갔는지 서로 조금은 알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선아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요. 그녀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솔직하게 덧붙였습니다. 우리 나이 차이도 그렇고요.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할지도 그렇고요. 저도 이제 뭐 연애니 사랑이니 그런 거 쉽게 입에 올릴 나이는 아니잖아요. 그 말은 농담처럼 들릴 수도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그래서 더 겁나요. 괜히 대표님 마음 받아놨다가 나중에 서로 상처만 남는 거 아닌가. 윤재는 그 말을 조심스럽게 들었습니다. 제가 사랑이라고 꼭 단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직은요.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당신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잊고 싶지 않았던 얼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의 말은 꾸미지 않은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그만큼 가치 있는 사람일까요? 선아는 창문 너머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동안 살아온 날들을 떠올리면 별로 잘한 것도 없고 남편이 떠난 뒤에는 더 엉망이었고 아이도 저한테 기대지 않고 그냥 겨우겨우 혼자 버티는 것밖에 못했는데 그렇게 버티신 게 제일 대단한 겁니다. 윤재의 대답은 빠르지 않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사람들은 안 보이는 곳에서 버틴 사람을 잘 모릅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당신이 그날 제게 건넸던 커피가 얼마나 귀했는지 누구보다 압니다. 그 말에 선아의 목이 다시 한번 뜨거워졌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지금 당장 제 마음을 받아라 그런 게 아닙니다. 윤재는 시선을 그녀와 나란히 밖으로 두었습니다. 다만 혼자 버티는 일을 조금만 줄이셨으면 합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실 수 있는 사람 하나쯤 옆에 두셔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는 고개를 살짝 돌려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게 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짧지만 진심이 담긴 말이었어요. 선아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 웃으며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왔고 자판기가 작게 돌아가는 소음이 나직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저 아직 잘 모르겠어요.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근데 하나는 확실합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려 윤재를 바라봤습니다. 대표님이 나를 그냥 불쌍하게만 보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 그 정도는 알 것 같아요. 그 말에는 아주 작은 신뢰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망만 치지는 않겠습니다. 선아는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대신에 제가 좀 느린 사람이라 천천히 가야 할 것 같아요. 당장 답을 달라거나 뭔가 이름을 붙이자고 하면 아마 또 도망갈지도 몰라요. 그 고백에 윤재는 미소를 띄었습니다. 천천히 가도 됩니다. 저는 오래 기다리는 데는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 말은 농담 같으면서도 20회를 돌아온 사람의 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선아가 말했습니다. 내일도 출근해도 되죠? 그 질문에는 여러 의미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과 함께 이 관계를 조금이라도 이어가 볼 용기가 남아 있는지 확인받고 싶은 마음까지. 윤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히요. 선생님 자리는 내일도 그 다음 날도 그대로 있을 겁니다. 그 답을 듣는 순간 선아의 눈에 아주 작게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가 회사 문을 나섰을 때 발걸음이 완전히 가볍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여전히 걱정도 많고 걸려있는 마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분명 달라진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제는 도망치듯 회사를 떠났다면 오늘은 내일 다시 올 곳을 뒤로 두고 집으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 어딘가에서 윤재 역시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그녀의 속도에 맞추어 걸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초여름 기운이 서서히 퍼지던 날이었습니다. 퇴근 시간 무렵 리턴 브릿지 사무실 창밖으로는 아직 해가 완전히 지지 않은 부드러운 빛이 내려오고 있었어요. 선아는 익숙해진 손놀림으로 마지막 파일을 저장하고 폴더를 정리했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만 해도 모니터 화면만 봐도 어지럽던 때가 있었지만 이제는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자연스럽게 손이 움직였습니다. 오늘 것도 여기까지면 되겠죠.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리며 자판 위에 올려둔 손을 내려놓았습니다. 책상 한켠에는 물을 반쯤 채운 머그컵이 놓여 있었고 옆에는 작은 화분 하나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도연이 책상에 초록색 하나 있으면 덜 피곤하실 거예요 라며 건네준 것이었죠. 사무실을 둘러보니 직원들 몇 명은 이미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고 몇몇은 마감 업무 때문에 조금 더 남아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도연이 가방을 메고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수고했어요. 집엔 얼른 들어가야죠. 네, 내일 뵐게요. 아, 그리고 대표님이 오늘은 일찍 나가신다고 하셨어요. 그 말에 선아는 짧게 눈을 깜빡였습니다. 일찍이요? 네. 외근 겸 뭐 볼 일이 있으시다고. 도연은 평소처럼 밝게 웃고는 손을 흔들며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선아는 가방을 챙기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요즘 들어 윤재는 일부러 더 천천히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먼저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관계의 이름을 재촉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저 늘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힘드시면 말씀해 주세요. 오늘도 오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들이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나며 하루를 버티는 작은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밖으로 나오자 복도 끝 창문 너머로 저녁빛이 붉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 유리문을 밀어내자 바깥 공기가 한결 눅눅하게 느껴졌습니다. 건물 앞 작은 광장에는 퇴근하는 사람들이 몇 명 서 있었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보며 약속 시간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버스 정류장까지 같이 가도 될까요? 문을 나서자마자 들려온 목소리였습니다. 선아가 고개를 돌리자 건물 기둥 옆에 서 있던 윤재가 한 손에 종이컵 2개가 꽂힌 홀더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종이컵에서는 아직 김이 아주 희미하게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언제부터 거기? 조금 전부터요. 오늘은 회의도 일찍 끝났고 방향도 같으니까요. 그는 너무 자연스럽게 말했지만 손에 든 컵홀더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약간의 긴장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건 혹시 커피입니다. 많이 뜨겁진 않을 거예요. 퇴근길에 조금은 덜 무거우셨으면 해서요. 그 말에 선아는 홀더를 한번 바라봤다가 윤재를 바라봤습니다. 또 그런 것까지 챙기고 그러시면 말끝을 흐리며 웃었지만 예전처럼 딱 잘라 거절하지는 않았습니다. 손은 이미 홀더를 받아들고 있었어요. 컵이 손바닥에 닿는 순간 미지근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20해 전 다리 밑에서 종이컵을 쥐고 있던 그때의 감각과는 다른 온도였지만 마음속 어딘가에는 같은 색의 기억이 스며올랐습니다. 정류장까지면 같이 가죠, 뭐.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윤재의 표정이 아주 살짝 풀어졌습니다. 둘은 나란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저녁도로 위에는 퇴근 차량들이 길게 늘어서 있었고 신호등마다 사람들의 무리가 쏟아졌다 흩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보다는 편안한 여백에 가까운 고요가 흐르고 있었어요. 오늘 일은 괜찮으셨어요? 윤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네. 이제는 많이 익숙해졌어요. 처음에는 숫자만 봐도 머리가 어지러질했는데 요즘은 뭐가 틀린 건지도 눈에 좀 보이고요. 틀린 걸 찾아내는 눈은 오래 버틴 사람에게만 생기는 능력입니다. 그 말에 선아는 짧게 웃었습니다. 대표님은 왜 이렇게 말을 예쁘게 하실까요?
예쁘게 하려고 일부러 고르는 건 아닙니다. 그냥 진심만 조금 천천히 꺼내려고 하는 거죠. 윤재는 컵홀더에서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종이컵 뚜껑 옆 작은 구멍으로 커피 향이 은은하게 올라왔습니다. 잠시 후 버스 정류장 표지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기다리시면 되는 거죠? 네. 이 정류장에서 두 정거장만 가면 집 근처예요. 둘은 정류장 의자 옆에 나란히 섰습니다. 약간 시원한 바람이 불어 종이컵 가장자리를 스쳤습니다. 저기, 선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번 회의실에서 이야기하셨던 거요. 아직 다 정리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은 정리가 됐어요. 윤재는 그의 말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자세를 조금 기울였습니다. 제가 그날 커피를 건넸던 거 지금까지 한 번도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눈에 밟히는 사람한테 한 번쯤 손 내밀었던 거라고만 생각했죠. 그녀는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대표님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게 누군가한테는 정말 끝과 끝을 바꿔놓는 일일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런 일을 제가 한 사람이라는 게 아직은 조금 어색하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다 싶었어요. 윤재의 가슴이 조용히 떨렸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런 생각도 해요. 그때 커피를 건넸던 건 그 사람을 살렸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제 삶을 나중에 다시 붙잡아 줄 줄 몰랐던 선택이었구나 하고요. 맞습니다. 윤재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잠시 두 사람 사이에 같은 기억이 서로 다른 모양으로 떠올랐다가 맞물리는 듯한 느낌이 흘렀습니다. 그래서요. 선아는 컵을 한번 들어 입술을 살짝 적셨습니다. 온도가 딱 좋았습니다. 대표님이 하신 말씀 있잖아요. 혼자 버티는 일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고. 그녀는 정류장 바닥을 잠깐 내려다보았다가 다시 윤재를 바라봤습니다. 그 말 계속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왜 자기 마음대로 내 인생에 끼어드나 싶다가도 한편으로는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참 낯설게 고맙더라고요. 윤재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눈을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버티는 걸 조금은 줄여보려고요. 오늘처럼 이렇게 같이 걷는 것도 예전 같았으면 그냥 거절했을 텐데. 그녀는 입가에 작은 웃음을 띄웠습니다. 오늘은 그냥 받아봤습니다. 커피도 그렇고요. 그 웃음을 보며 윤재의 표정도 서서히 풀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짧았지만 오래 준비해온 고백처럼 진지했습니다. 버스 도착 안내 방송이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아직 두세 분은 더 남은 모양이었습니다. 길 건너편 상가들에는 하나둘 네온 사인이 켜지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선아가 다시 불렀습니다. 네. 20회 동안 제 얼굴을 잊지 않으셨다고 했죠. 네. 한 번도요. 조용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 말이요. 사실 조금 무섭기도 했는데 요즘은 조금 덜 무서워졌어요. 그녀는 솔직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오래 기억했다는 게 처음엔 짐 같았거든요. 내가 책임져야 할 것 같고 잘해줘야 할 것 같고 실망시키면 안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앞서서요. 윤재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꼭 책임 같은 것보다는 같이 나눠 가질 수 있는 시간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 과거가 누군가에게 의미가 있었다면 그걸 너무 무겁게만 여기지 말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조금 기대도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녀는 마지막 말을 건넸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서두르지만 않는다면 대표님 옆에 서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은 길게 둘러 말한 대답이었지만 분명한 수락이기도 했습니다. 윤재는 종이컵을 조금 더 꼭 쥐었습니다. 뜨겁지 않은 온도인데도 손바닥이 젖을 만큼 긴장이 묻어났습니다. 천천히 가죠.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원래 천천히 걷는 사람이니까요. 다리 하나 건너는 데에도 몇 년씩 걸리는 사람입니다. 농담 섞인 말에
선아도 드물게 소리를 내어 웃었습니다. 잠시 후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정류장에 서 있던 사람들이 서둘러 줄을 섰습니다. 그러면 전 여기서 탈게요. 선아가 말했습니다. 네.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윤재가 인사하려는 순간 선아가 한 번 더 입을 열었습니다. 대표님. 네. 혹시 주말에 시간 되시면 동네에 작은 공원 하나 있어요. 오래된 벤치도 있고 커피 자판기도 있는 곳. 거기 한번 같이 가보실래요? 그 제안은 아주 소박한 것이었지만 윤재에게는 진심 어린 초대였습니다. 네. 그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선아는 고개를 끄덕이고 버스에 올랐습니다. 차 안으로 들어가 카드 단말기에 카드를 찍고 뒤로 걸어가다 창밖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정류장 옆에 서 있는 윤재가 보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그녀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버스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선아는 창문에 손을 살짝 올렸습니다. 작게 안녕을 건네듯 스스로도 의식하지 못한 채 손가락이 한번 움직였습니다. 윤재는 유리창 너머 그 작은 움직임을 보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숙여 인사하듯 허리를 굽혔습니다. 버스가 멀어지고 불빛들이 뒤로 밀려나갔습니다. 차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선아는 문득 스스로에게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뭐 인생이 딱 여기까지만 이어져도 나쁘진 않겠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쪽에서는 아직 더 이어질지도 모르는 다음 장면들을 살짝 상상해 보았습니다. 주말 오후의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종이컵을 들고 있을 두 사람의 모습,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시간들. 버스 안에서 그녀의 손은 여전히 종이컵을 쥐고 있었습니다. 20해 전 다리 밑에서 건넸던 커피 한 잔이 어느새 모양을 바꾸어 이제는 두 사람이 함께 들고 있는 또 하나의 시작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도시의 수많은 불빛 중 하나 아래에서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같은 마음으로 조용히 이렇게 다짐하고 있었어요. 내일도 다시 건너보자.